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랑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18번째 자격증을 준비 중입니다. 자격증이 난이도가 높아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보다 많은 공부 시간을 투하를 해야 되는 자격증인데, 결과가 잘 되고 좋은 성과가 나타나면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부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민법이 들어있거든요. 이 민법 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중개사 때 공부하지 못했던, 중개사 때 나와있던 내용이 아닌 내용들이,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오늘도 이 공부할 때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도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발췌해서 갖고 왔고요.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세가 있죠. 월차임이라고 하죠. 이 월차임이 어떤 집은 선불로 하고 어떤 집은 후불로 해요. 그래서 항상 계약하기 전에 선불, 후불 어떤 걸로 하세요? 라고 여쭤보죠. 그리고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서 선불인지 후불인지 정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요청하는 대로 보통 임차인이 따라주죠. 협의에 의해서 계약서에 선불 또는 후불을 기재하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원칙이 있을까요? 이 원칙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잖아요. 공부하던 내용 중에 이 원칙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조문을 먼저 봐야겠죠. 민법 633조에 차임 지급의 시기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 이렇게 띄워드리면요, 차임 지급의 시기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해서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선불인 개념이라면 입주 당시 혹은 계약 당시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되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매월 말, 매년 말이라는 방식은 후불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위키 백과를 발췌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위키 백과에 있는 내용인데요. 조문은 똑같은데 밑에 사례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사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임대료 지불에 있어서도 임차인은 당월분 임대료를 매월 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민법 633조에서 차임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후급이 원칙인 규정을 위반한 무효이다 라고 해서 후급이 원칙이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또한 다음 걸 보면 임대차를 해지할 경우에는 해약하는 당월분은 매월 15일 이전에 명도할 경우에 월 임대료 및 납부금의 반액을 16일 이후 명도할 경우에는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자, 이런 조항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자,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 기간이 시작 또는 종료되는 달에 월 임대료는 일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월세가 후불이든 선불이든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갈 경우 혹은 조금 빨리 나갈 경우,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죠? 일할 계산이라고 해서 보통 30일을 월세 나누기 30일을 해서 하루치 월세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월세에다가 산 날만큼을 곱하면 실제로 일할 계산을 해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월세가 예를 들면 50만원이고 관리비가 10만원이다 이러면 30을 나누면 하루에 2만원이죠. 근데 이 임차인이 20일을 살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2만원 곱하기 20을 하면 40만원을 정산해주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일할 계산하는 방식은 지금 실무에서 대부분 일회 없이, 변동 없이 관례적으로도 이루어지는 당연한 일들이고요. 자, 이제 원칙이 월세가 후불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후불에 맞춰야만 되는 거고 선불은 다 무효일까? 아닙니다. 자, 이 633조는 법률상 임의규정이라고 해요. 자, 임의규정이 있고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강행규정 중에서도 단속규정이 있고 효력규정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효지만 단속을 해서 거래를 중단시킬 수는 있다라는 거고, 효력규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명문화되어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무효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행규정 중에 효력규정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다 무효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어쨌든 임의규정이라는 거는 양 당사자가 합의나 협의에 있으면 별도로 그 협의에 따른다, 합의에 따른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임의규정이라서 이 월차임도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우선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계약할 때 임대인께 여쭤보죠. 월세 선불로 하세요, 후불로 하세요? 라고 여쭤보는 게 일반적이고, 임차인 입장에서 조금 더 대변을 하고 혹은 임대인이 상관없다라고 하시면은 임차인께 물어보죠. 선불, 후불 어떤 게 편하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이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임대인이 요청하는 거에 따라 따르는 경우도 훨씬 많죠. 자, 원칙은 별 말이 없다면 원칙대로 하세요 라고 만약에 했을 때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원칙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칙은 후불이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내용을 법조문을 잘 아시는 굉장히 법률적 지식이 해박하신 임대인께서 떠보려고 원칙대로 하세요
라고 하시면 아 그럼 후불로 맞춰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뢰도를 높이 살 수 있겠죠. 민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법이 방대하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 이렇게 하나씩 갖고 와서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유익한 내용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터넷 글들도 찾아봤는데요. 인터넷상에서는 월세와 보증금이 높으면 후불 후납이 원칙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관례상 그렇게 정하는 동네가 있던가 그런 건물이 있겠죠. 근데 이게 원칙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뭐가 어폐가 있냐면 금액이 크다고 후불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금액이 커도 선불일 수 있다는 거죠. 임의 규정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협의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금액이 작더라도 반대로 말하면 원칙은 후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